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입니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힘겹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신규 확진자 615명, 이게 주말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평일이라면 확진자 수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일요일 검사 네. 확진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5천 명 내외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주말에는 떨어집니다. 네. 한 30-40% 떨어지거든요. 근데 2만 5천 명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성률 4.4%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검사했을 때 어느 정도가 양성으로 나오는가. 그러니까 감염률이죠. 그런데 이게 2만 5천 명에다가 4.4%를 곱하면요. 1,1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수로 해보면. 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래서 지난 주말에 검사 수가 줄어서 600명대이지 만약에 이 월화수목금 평일 기준의 검사 수였다면 양성률만 곱하면 1,000명이 넘는 것도 현재 가능한 일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역 당국도 이런 상황이면 1, 2주 안에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라면서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합니다. 연말까지 불효불급한 예출과 모임은 취소해 주시고 불가피한 모임에서도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자, 수도권 전시 상황까지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게 신규 확진자 수 이렇게 늘어가는 이 추이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지금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가고 있는 게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 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최영일 평론가 인용을 했다시피 양성률 그러니까 100명을 검사했을 때 몇 명이나 나오냐가 6일 같은 경우 4.4%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일주일 평균으로 따져도 한 2%가 이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방역당국의 레이더에 안 걸려서 그렇지 지금도 밖에서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전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 몇 명에게 퍼뜨리냐가 네. 1.4까지 올라간 거예요. 1.4라는 얘기는 일주일이면 딱 정확히 제곱이 된다는 거,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1,000명이 아니라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전문가들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병상을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라고 했는데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그런지 지금 격리 기준 자체를 좀 풀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전용 중환사 병상이 한 550개 가량 되는데 네. 당장 입원할 수 있는 것은 50여 개 정도, 한 10%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문제가 여기서 밀려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병, 그러니까 이 진료 체계 자체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빨리 좀 나가서 격리가 풀려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분들은 나가겠다라고 판정을 내리겠다는 건데요. 조건이 좀 가볍게 됐습니다. 증상이 네.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0일 내 하루 이틀 정도 경과 관찰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번 정도 음성을 확인해서 보면 그냥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아니면 검사를 통한 해제 기준도 완화가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바쁩니다. 코로나 상황도 챙기고 국회 상황까지도 챙기고 앞서서 보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공무원, 군, 경찰 가능한
인력들 다 동원해서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고 양성률이 늘어나고 감염 지수가 재생산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 추적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 경찰 이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다 투입을 하라라는 것이고 거기서 전문가분들도 그거는 꼽더라고요. 검사 방법 자체를 더 간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가 진단 같은 것들이 가능한 키트 같은 것들을 좀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그래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바뀌면 도대체 뭐가 바뀌나 이 부분이 네.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식당은 밤 9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9시 이후에 뭐 포장 배달만 되는 건 똑같습니다. 네. 카페도 지금 아예 이용할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되는 건 똑같은데 네. 자, 문제는 이제 뭐 노래방이라든가 우리가 유흥주점 완전히 집합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다중이용 시설도 이 대부분 헬스장을 포함해서 집합 금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같은 곳 여기는 밤 9시 이후는 영업을 못하게 됐는데 네. 학원도 밤 9시 이후는 영업을 못한다. 이게 2.5단계인데 더 수도권은 강화돼 있습니다. 서울은 학원도 그냥 문을 닫는 기준이에요. 네. 다만 입시와 직업적인 어떤 시험,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만 예외로 하고 학원가도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부산에 이제 음악 교습소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큰 타격은 지금 예식장과 장례식장입니다. 네. 50명 미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은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금지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소수만 모여서 굳이 치른다면 치러야 되는 거고 장례식은 일정을 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일가친척 소수의 조문만 50명 아래로 받아야 되고 시즌이 끝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스포츠는 무관중입니다. 종교는 완전히 비대면이고요. 이 각 집회별로 20명씩만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나 미사나 법회를 이제 중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일부 개신교의 이제 반발하고 있다고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비현실적인 조치다 이렇게 반발을 또 하고 있어서 지켜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역 당국이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올해는 제야의 타종 행사 이거 네. 라이브로 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KBS의 서정협이 서울시장 직무대행이 나왔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1953년부터 시작된 행사예요. 한 해도 걸은 적은 없습니다. 네. 뭐 그게 그 해가 좋았든 나빴든 제아의 종 타종을 들으면서 이 직접 보신각에 모인 분들도 워낙 많았고 이거 보려고 지역에서 올라오신 지방에서 분들도 꽤 가족 된대요. 단위로 올라오신 분들 항상 인터뷰를 했죠. 네. 또는 우리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카운트다운 이렇게 불렀는데 올해는 67년 만에 최초로 제아의 종 타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녹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녹화. 내보내겠다. 다른 네. 시간에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시간에 카운트다운을 텔레비전에서 나갈 텐데 네. 현장 중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뭐 제3회 공간에 그럼 시민대표 33명이 모여서 종을 칠 것인가 이것도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저 장소에서 네. 다른 시간에 저동 보신각에서. 타종하면 보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장소에서 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녹화를 할지 네. 전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녹화를 할지는 네.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서울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당일날 12월 31일 자정 무렵 밤에 보신각이든 종로든 광화문이든 사람들이 모이던 곳 명동이든 여기에 사람들이 혹시나 연말 카운트다운을 하려고 모이잖아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모여선 안 된다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해 달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2.5단계도 좀 늦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듣고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 전파 고리를 2단계, 2.5단계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2.5단계를 적용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1주, 2주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완만하게 줄어들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너무 길어져서 굉장히 그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방역이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증폭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린 걸 다행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2플러스 알파 2.5단계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가 생기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부분들이 좀 한 템포씩 느렸던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은 올렸으니까 일단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야죠. 저는 3단계 갔으면 어땠나 이렇게 의견을 내긴 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지가 또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도 올리고 싶어도 이게 국민들의 생업이랑 관계되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단계로 만약에 올리게 되면 어떤 것들이 많은 변화가 생깁니까? 사실상 중단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제 밥은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8제곱미터당 한 사람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2m씩을 떼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뭐 포장 배달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회사 같은 경우들은 지금 3분의 1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지만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제 출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퇴근 시간 같은 것도 조절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죠.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네. 것들, 예,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PC방 같은 것도 9시까지 할 수 있는데 아예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도 못 가.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이발소, 그러면? 미용실 이런 것들을 아예 중단하기 때문에 3단계가 되면 사실상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는 그냥 중단된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변화 짚어봤습니다.